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진성님, 저랑 지난번에 이거 바꿔주셔서, 순서 바꿔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블록체인 기술의 영역 중에 하나인 다오가 스포츠 팀과 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제가 야구, 뭐 축구, 농구 이런 스포츠의 큰 팬은 아닌데요. 그래도 큰 큼직큼직한 이슈가 있다 하면은 되게 관심이 가긴 가더라고요. 그래서 LG 트윈스가 뭐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다던가, 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오타니 쇼헤이가 LA 다저스로 7억만 달러, 우리 돈 뭐 7천억 원에, 9천억 원에 10년 계약을 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띄엄띄엄 이제 소식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유일하게 챙겨보는 스포츠가 있다면 이제 롤을 항상 챙겨보고 있는데요. 2015년도부터 이제 롤의 팬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스포츠를 응원을 하고 있는데 오래 좋아하다 보면은 이제 팀과 팬의 관계가 뭘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뭔가 멋진 유니폼이 오른쪽 그림처럼 호랑인지 뭔가 김치전인지 알 수 없는 그림으로 바뀐 걸 보면 이제 프론트가 팬들의 마음을 듣긴 하는 걸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불파스를 알기 전에 이제 저라면 이런 생각은 진짜 절대 안 해봤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서 이제 뭐라도 주워 듣게 되니까 뭔가 제가 팬으로서 불만이 생긴다면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불만이 있을 때 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다오를 통해서 팀을 사서 구단주가 된 경우가 없을까? 있을까? 해서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번 기수 때도 몇 번 이미 언급이 돼서 벌써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오가 뭔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오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로 탈중앙화 자율 조직을 뜻하는데요. 기존의 조직이라 하면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모여서 위계 질서를 갖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오의 경우는 네, 다오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블록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이용해서 계약의 룰을 먼저 이제 인코딩 한 다음에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로 자금을 조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자금이 모이면 그에 비례해서 이제 가버넌스 토큰을 참여자들에게 배분하게 되고 이 가버넌스 토큰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모인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또 이 단체가 어떤 결정을 내릴 건지 위계 질서 없이 투표를 해서 이제 인코딩된 조건만 만족시키면 바로 실행이 되는 게 다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다오로 스포츠팀을 소유하려는 시도가 아직은 없지만 미국에서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미식축구일 텐데요. 2022년 2월에 인기팀 덴버 브론코스가 매각을 위해 실제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덴버 브론코스를 인수하려고 다오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돈 5조 3,700억 원 이상으로 가격이 형성되었고, 이제 암호화된 크라우드 펀딩으로 4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5조 이상 모았으나 이제 월마트가 5조 8천억 원에 이 팀을 구매하면서 아쉽게도 실패했다고 합니다. 비록 이제 인수는 실패했지만 만약 성공했다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어떤 프로 스포츠 리그의 그 운영 방식에 어떻게 변화를 불러일으켰을지 되게 기대가 되는 그런 하나의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유명한 스포츠는 아마 농구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제 크라우스 하우스라는 다오인데 이 다오는 이제 NBA 농구 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프로 농구팀을 하나 사겠다라는 그런 야망을 갖고 그런 농구 팬들이 모인 다오입니다. 물론 이제 아무래도 농구 역시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팀 하나가 1조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팀을 구매하는 것도 어렵고 또 이제 아무래도 NBA 리그 자체가 굉장히 유서가 깊고 또 콧대가 높기 때문에 이 리그에서 과연 다오를 정식적인 구단주로 인정해 줄지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크라우스 하우스 같은 데서도 나름 이것저것 재밌는 걸 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뭐 이런 NBA 팀을 살려고
사람들을 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등급별로 NFT도 발행해서 각종 이벤트도 열고 뭐 농구 티켓 NFT 작품을 주기도 하고 어쨌든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커뮤니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게 이제 비록 이들이 프로 농구팀은 얻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의 NBA 말고도 3대3 농구 리그 경기인 빅3라고 있는데 이 리그의 팀을 결국 인수를 했더라고요. 크라우스 하우스가. 이제 빅3 리그 팀들이 IP 재산권 관리를 하려고 웹3를 이제 리그에 도입을 하겠다 발표한 뒤에 팀 소유권을 NFT로 이제 분할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그 빅3 리그의 팀 중 하나인 볼 호그스 팀의 NFT를 크라우스 하우스 다오가 모두 샀고, 그래서 이 다오가 온전히 이 팀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이 왼쪽에 이더리움 체인 베이스 NFT 그 문버드, 그리고 오른쪽에 솔라나 체인 NFT D가 또 지금 빅3 리그 이 농구팀의 네, 이 농구팀의 NFT를 갖고 있어가지고 얘네도 하나씩 팀을 후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클 조던과 그의 아들이 낸 NFT 에어인데요. 사실 저희가 방금까지 본 어떤 다오를 통해서 팀을 소유한다는 개념은 이렇게 스타들이 뭐 NFT를 발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메타버스 내에서 선수 캐릭터를 소유해서 게임을 하는 거랑은 좀 완전히 결이 다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오는 그냥 어떤 작품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팀을 소유하고 그 팀을 실제로 운영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좀 전혀 새로운 컨셉인데, 근데 과연 다오가 팀을 소유했다고 해서 어디까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들이 팀을 샀다곤 했지만 과연 뭐 내년에 이 선수를 뭐 FA에 내보낼지, 코치를 바꿀지, 아니면 뭐 전략을 어떻게 할지, 이 모든 것들을 그 다오에 맡길 수 있을지,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그런 이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다오, 그 소유권을 가진 다오들이 팀에 인볼브 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지를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제가 불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정말 플레이어 팬클럽 차원에서 이제 유니폼 같은 거 아니면은 뭐 팬클럽 이벤트 같은 것들을 가오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팬들이 아 이거 유니폼 마음에 안 든다 바꿔줘라 이 정도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팬들이 뭐 이런 이벤트 열어줘라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커뮤니티 내에서 의견을 내서 취합을 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플레이어 팀 파운데이션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테드 영상을 세 번을 돌려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홀리 온디 팀이라고 해서 이거는 팀을 그냥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 팀에서 나오는 수익을 이제 다오에서 이렇게 분배해서 가져가는 그런 거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저희가 아까 그 크라우스 하우스 이런 걸로 봤던 이제 완전히 팀을 다 소유하고 있고 팀의 운영도 다오에서 투표로 결정을 하게 되고 뭐 코치나 뭐 전략이나 뭐 선수 데려오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버넌스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네 번째 단계. 그리고 크라우스 하우스 같은 것들은 벌써 이 네 번째 단계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험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과연 어떤 결정까지 팬들의 손에 쥐어줄 수 있는지가 이슈가 되겠죠. 아무래도 스포츠라는 게 결과적으로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것이 리그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까지 팬들이 결정할 수 있게 둘 거냐. 근데 실제로 다오를 통해서 팬이 이 팀을 소유하게 됐는데 뭐 드래프트는 못해요, FA는 팬들이 결정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과연 어느 선까지 팬들이 결정을 내려야 할지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집단이 결정을 한다고 해서 이게 옳은 일인가 하는 이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록 스포츠를 사랑하는 팬들이 모였다고 해도
뭐 특정 이슈가 터졌을 때 갑자기 뭐 그런 감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쏠림 현상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뭐 팀의 1년 운영이 망친다거나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위험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소수의 프런트나 아니면은 뭐 코치들이 감독들이 빨리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를 다오라는 어떤 커다란 개인들의 집합에 그 결정권을 넘김으로써 좀 빨리 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처리가 느리게 의사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네 번째로는 사실 다오는 그 어떤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 자산을 내면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방제책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팀의 팬이 아니더라도 들어와서 그냥 정말 라이벌이라도 얘네를 어떻게 나쁘게 악용하려고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났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